여러분들은 본인이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돈 때문일 수도 있고, 가족 때문일 수도 있고, 꿈 때문일 수도 있고,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꼭 짚고 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는 순간이 와도 덜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스스로를 잘 안다고 믿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를 움직이고 있는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모임을 하는 동네 언니입니다. 저번에 환상서점 1편을 읽고 사색거리를 준비했었잖아요. 그런데 2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읽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1편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조금 더 짙어진 슬픔이 들어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건 마냥 우울하거나 억지로 슬픈 느낌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나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읽으면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나눌 주제의 사색거리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연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의 아주 짧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작가님이 이번 이야기를 쓰면서 원초적인 감정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무엇일까? 저도 작가님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작성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소설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진짜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벼운 버전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책 소개를 해야겠죠? 이번에 읽은 책은 환상서점 2, 긴 밤이 될 겁니다입니다. 긴 밤을 지나 다시 문을 연 환상서점에서 더 깊어진 세계관과 애틋한 인연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양 판타지 소설입니다. 한국 정통 설화와 도깨비, 저승 차사 같은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단순한 판타지보다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색거리로 넘어가야겠죠? 오늘 사색거리 주제는 나를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은 무엇일까?입니다. 근데 이 질문, 생각보다 쉽게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답도 없고 누가 맞고 틀렸다고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이유는 결국 마주해야 하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아무가 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먹먹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스스로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자주 갖지 못하니까요. 혹시 아직 이런 질문들이 조금 무섭다거나 오늘은 마주할 용기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살짝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저는 늘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돈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버티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솔직히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요. 요즘 제 머릿속에는 자산 증식,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는 삶, 그리고 질문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같은 결은 아니에요. 자산 증식은 계속 만들어가고 도전해가는 개인 프로젝트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라면 틈새 독서로 가져오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스스로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책에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로 돌아보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책을 통해 얻었던 질문들 중에 이상하게 오래 남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당장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한 번씩 나를 멈춰 세우고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던 질문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을 모읍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제 선에서 가장 좋은 질문들을 가져오고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가지고 와요. 물론 저는 챗GPT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질문 흐름이 이상하면 계속 갈아엎습니다. 질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질문이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갑자기 하는 느낌이 들거나 생각 흐름이 끊기거나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다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정합니다. 사실 결국 마지막은 제가 하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역시 AI가 사람의 사고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기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모임을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질문 하나도 순서가 중요했고 가벼운 질문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한 번 더 들어갈지, 어떤 순간에 사람의 마음에 열리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콘텐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흐름을 계속 다듬어가는 중인 거죠. 물론 아직 어설플 수는 있지만 그 과정 자체도 지금의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 원동력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나요? 아니면 버티게 하나요?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두 가지 결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새로운 캐릭터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원동력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냐고요? 너무도 나아가게 합니다. 아침잠이 많은 저를 일찍 깨우고요. 요즘은 마음에 안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스스로를 마주하면서 일주일 반 동안 매일 울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매일매일이 신나고 재밌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결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와서 콘텐츠를 만들고 매일 질문을 연구하는 일. 요즘 세상이 많이 메말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메마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대화를 할 때 그 기분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가능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좋은 주제를 가지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바쁜 세상 속에서도 잠깐 멈춰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 시간이 되게 값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자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질문 만드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동력은 언제부터 내 안에 있었는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릴 때부터였는지, 어떤 사건 이후였는지, 혹은 최근에 생긴 마음인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후자에 대한 부분만 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나 경제적인 부분은 아직 제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진행형이라 언제부터였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돌아보게 하는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한 3년 전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보다 모임을 잘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재밌네, 야 천직이다, 잘 맞는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후기들이 당장이 아니라 몇 달 뒤에 오더라고요. 그때 질문이 생각이 난다. 덕분에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다. 그때 제대로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제가 저를 알아가기 위해 당연했던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원래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간을 많이 두는 편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걸 더 확실하게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공간이 없어지면서 올해부터 제가 열던 개인 소셜링, 나도 나를 모르게 돼서 여는 소셜링을 못 열게 됐거든요. 그게 나를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화 모임을 주로 하는 거였어요. 그때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안 열어요? 그거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쉬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놓으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으로는 나를 계속 살아가게 만들지만 동시에 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질문은 꽤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살렸습니다. 만약 23살에 저에게 이런 선택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너 돈 버는 방법 배울래? 아니면 나를 돌아보는 질문을 통해 나를 알아갈래? 그때 저는 아마 망설임 없이 후자를 택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돈을 배우고 있고 경제적인 자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정적인 모습과 마음을 모른 채 계속 살아왔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이에요. 그만큼 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저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건 마인드가 바뀌고 나니까 돈을 배우는 것도 달라졌다는 점인데요. 예전이었다면 불안함으로 배우고 조급함으로 달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더 단단한 상태에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를 돌아봤던 건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살렸고 오히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에도 시너지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도 그 원동력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싶나요? 인데요.
참고로 저는 예스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AI가 발달한 시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혼자 적고 혼자 생각하면서 조금씩 저를 알아갔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좋은 점인 거죠. 예전보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던진 질문 하나를 가지고도 AI를 통해서 한 번 더 파고들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도구보다 질문 자체였거든요. 저도 이번 콘텐츠를 만들면서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질문을 잘해서 그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3번까지 지났을 땐 철석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계속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23살에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이 괴로웠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때 저 같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방향이 없어서 힘든 사람, 혼자 너무 오래 버티고 있는 사람,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못 지나치겠어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구나. 결국 저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서 계속 질문하면서 오늘의 저를 알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원동력을 놓을 생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결국 저도 계속 살게 해주고 있잖아요. 느낀 점을 이야기하자면 작가님께서 이번 책에서 원초적인 감정에 집중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독자들이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마주하게 하고 싶으셨다면 저는 성공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 질문들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면서 지금까지 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로 콘텐츠를 만들었고 왜 모임을 만들었고 왜 틈새 독서를 통해 질문들을 계속 가져오려고 했는지 조금 더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딴 이야기 같지만 얼마 전에 마트에서 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 한 분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양파를 사기 위해서 지폐랑 동전을 계속 세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그냥 같이 계산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날에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마음이 아팠고 했지만 먼 길을 돌아 결제하고 집에 그냥 왔어요. 도와주지는 않았는데 그 장면이 며칠 동안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양파 2개 살 돈 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감정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집은 원래 그런 집안이거든요. 안쓰러운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힘들고 보면 그래도 도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충분히 차 있어야 돕는다?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돕지 않는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기준이 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원래 돈까지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달라진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더 단단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생겼을 때 더 오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느끼는 안쓰러움만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것 또한 어쩌면 신뢰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이번 책을 읽고 느낀 것 결국 이것입니다. 원초적인 감정은 생각보다 예쁘게 생기지 않았고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구나. 근데 그 감정을 한번 마주하고 나니까 이전보다 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제가 돈을 조금 더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고 돈도 건강한 방식으로 제 곁에 와준다면 그때는 손길이 닿는 곳곳에 좋은 마음을 담아서 흘려보내고 싶다고요. 예전처럼 돕는 방식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단단해진 상태에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요. 생각해보면 저는 도움 자체보다는 좋은 마음이 오래 이어지는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초적인 감정을 돌아보니까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무거우신가요? 사실 어떤 감정이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묵혀놔서 먼지가 쌓여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안고 살아와서 눅눅하게 젖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들을 한 번씩 꺼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햇볕 좋은 날 빨래를 꺼내 널어 놓듯이요. 내 마음도 그렇게 쨍한 곳에 한번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단번에 바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번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제일 미련한 욕심일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더라고요. 손톱 자라나듯이 어느 날 보면 조금씩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려도 동네 언니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손톱이 자라나듯 천천히 변해가는 모습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계속 마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